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개변수와 음함수 미분법 어떻게 미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개변수 미분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매개변수 미분, 그러니까 매개변수라는 게 어떤 의미이고 그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개의 변수 x와 y 사이의 관계가 변수 t를 매개로 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 t를 매개변수, 그 다음에 ft와 gt를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4라는 원의 방정식을 보신다면 우리는 이 친구가 x와 y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y를 루트의 4 빼기 x제곱, 예를 들면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x와 y를 새로운 변수 t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두 개의 관계가 있기는 있는데 이 두 개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보다 새로운 변수 t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그 t를 기반으로 x와 y를 나타내는 방식을 우리는 매개변수, 그리고 매개변수로 나타내는 함수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x가 2배의 코사인 t, 그 다음에 y가 2배의 사인 t, 그러니까 좌표평면으로 나타냈을 때는 t가 요 t 라디안에 대해서 이 점 p를 고민했을 때 t가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인다면 이렇게 2,0에서부터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원 위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2,0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x와 y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를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 이렇게 놓고 함수로만 생각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변수 t를 도입함으로써 t를 기반으로 x, t를 기반으로 y를 나타내서 x와 y 사이의 관계를 약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매개변수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의 예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또 예를 들어보자면 x가 a 코사인 t, 그 다음에 y가 b 사인 t,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때 a, b 곱했을 때 0, 둘 다 0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a분의 x에 제곱한 것에 b분의 y에 제곱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삼각함수의 항등식에 의해서 1이 되거든요. 이 친구가 바로 타원의 매개 형식입니다. 그래서 매개변수 형식이 되고요. 이때 나타내어진 이렇게 a 코사인 t, b 사인 t 이런 친구들이 바로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x와 y 사이의 관계가 있긴 있지만 t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매개변수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어진 친구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특정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dy dx를 구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dy dx가 지금까지는 x가 얼마일 때 y를 x에 관한 형식으로 나타내서 계산하는 방식에 가까웠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t가 예를 들면 4분의 파일 때 이렇게 t를 기준으로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내는 방식이 궁금해졌다 이 말인 겁니다. 실제로 x와 y를 현재 상황에서 t를 이용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t가 얼마일 때 dy dx가 얼마일까를 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매개변수 미분법을 고민해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매개변수 미분법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ft, y는 gt와 같이 t에 관하여 나타낸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f't가 0이 아닌 순간에 우리는 dy dx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렇게 dy dt, dx dt로 나누어서 구하겠다. 다시 얘기하면 각각을 t에 관하여 미분한 다음에 x를 분모에 y를 분자에 써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요 라이프니츠 형식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강점인 거냐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에서도 님들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에서도 dy, du, 그 다음에
du dx 이렇게 분자와 분모에 꼭 du가 곱해지는 형태처럼 나타냈었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꼭 그래 보인다 라는 것이 라이프니츠 룰의 강점이었거든요. 여기서도 라이프니츠의 표현 방법을 사용해 본다면 분자와 분모를 꼭 dt로 나눠준 것 같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게 편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기호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개변수로 나타내어진 표현에서는 굳이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각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져 있으면 그냥 각각을 t에 관하여 미분한 다음에 분자와 분모에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식은 f't가 0이 아닌 순간에 정의가 되고 있고 문제의 조건에서도 미분법의 조건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명의 모든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서 중요한 내용만 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x는 ft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매개변수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t의 값에 따라서 x를 ft로 표현함으로써 x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y를 gt라고 표현하게 됨으로써 y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순간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냐면 f't가 0이 아닌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t가 0이 아니라고 한 순간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가 있겠냐면요. 사실은 여기서 y는 x는 ft에 관련된 이 함수에서 f't가 0이 아닌 순간이라면 우리는 f가 그 근처에서 1대1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미분계수가 0인 순간이 없다는 얘기는 뭐 f't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양수이거나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음수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냥 쭉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질 거라는 거죠. 이게 말이 너무 좀 어렵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f't가 결국에는 x는 ft라는 함수의 형태, 그러니까 여기 t 그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x가 만들어지는 순간 드릴 건데, 여기 내가 진짜로 구하고자 하는 t0에서의 미분계수를 찾고 싶은데 f't제로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근처에서 접선의 기울기들이 다 0은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x는 ft의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거나 아니면 아예 감소하는 형태로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1대1 함수고 이에 따라서 역함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원리다 정도로 일단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위에 도식으로 다시 돌아오면 t를 가지고 x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t를 통해 f의 인버스의 x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y dx가 유의미해지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y를 x를 통해 t를 만들고 t를 통해 y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 위쪽에다가 써본다면 그러니까 이 식은 g의 f 인버스의 x의 형태로 쓸 수가 있으므로 결국 x가 y에 대한 함수의 표현을 보다 분명하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dy dx를 구하는 데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적용이 됩니다. 합성함수의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적용해 본다면 y를 t에 관하여 나타내고 그 다음에 t를 x에 관하여 미분한 결과물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역함수 미분법이 들어갑니다. 역함수 미분법에 의거해서 결국 dy, dt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dt, d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x, dt 분의 1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dx, dt가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에는 dy, dt가 들어가는 최종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 이제 증명 같은 경우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라고 했으니까 꼭 이 방식으로 한 증명은 아니긴 한데 한번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매개변수 미분법이 합성함수의 미분법, 그 다음에 역함수의 미분법이 들어간 채로 이렇게 증명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의 프린트에 나와 있는 증명 방식은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비껴간 내용이긴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매개변수 미분법도 하나의 방법
측면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나타낸다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t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t의 제곱에 관련된 식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식으로부터 y와 x를 어떻게 잘 엮으면 엮일 수도 있거든요. 엮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그렇게 엮어내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냥 t가 1인 순간에 dy dx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개변수 미분법을 사용한다면 dy dx를 식을 통해서 나타내 보자면 dy dt 그 다음에 dx dt가 됩니다. 각각을 t에 관하여 미분한 결과물을 써보도록 합시다. 다항식의 미분이니 바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2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3분의 2 더하기 t분의 5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t가 0이 아닌 순간에만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님들 x는 t제곱 더하기 1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친구는 독립변수가 t고 종속변수가 x일 때 여기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 0의 근처에서는 사실 역함수를 가진다고 할 수가 없어요. 0의 근처가 아닌 순간에는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 즉 1대1 함수의 형태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0 근처만 잘 피해 간다면 나머지 범위에서는 1대1 함수므로 역함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생겼을 거냐면 t가 루트의 x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t가 양수인 범위에서는.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실제로는 3분의 2의 x 빼기 1 그 다음에 10의 루트의 x 빼기 1 빼기 1 이렇게 나타내면 될 건데 요거 x에 관해서 미분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긴 할 겁니다.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일단 다시 매개변수의 미분법으로 돌아와서 다음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t가 1일 때 dy dx를 그냥 구하라고 하면 단순히 대입해주면 됩니다. 3분의 2 더하기 5 해서 3분의 17. 다시 이렇게 나타내는 방식을 거치지 않고도 그냥 t에 관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를 통해서 y' 아랫 방법으로도 구해본다면 3분의 2 더하기 루트의 x 빼기 1 분의 5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t가 1인 순간 t에다가 1을 대입하면 x가 0인 순간이 되잖아요. 따라서 y'에 x가 0인 순간의 값을 구하면 3분의 2 더하기 0인 순간 t가 1이면 x가 0인 순간이 아니죠. x가 2인 순간이겠죠. 2를 대입해서 나타내면 똑같은 결과 3분의 17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매개변수의 미분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무조건 이거 써서 풀어야 된다는 아닙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써요. 근데 이렇게 바꾸기가 녹록치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개변수의 미분법을 활용해서 그냥 각각 t에 관한 식으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t에다가 적당한 값을 대입함으로써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매개변수 미분법이 가지는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음함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 그것에 관한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함수의 그래프들을 그려놨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y는 fx의 형태의 함수들에 대해서 주로 다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운동을 나타낼 때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원운동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복잡한 함수의 식을 가지면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독특한 타원곡선 암호의 형태거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여기 굉장히 작게 쓰여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사인과 코사인의 x와 y가 결합되면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어떤 운동을 나타낼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y는 fx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냥 x와 y가 함께 포함되어서 상수까지 같이 짬뽕되어 있는 식, 이러한 식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를 우리가 함수라고 불렀었는데 이 친구는 이미 잘 정돈되어 있는 함수, 그러니까 눈에 딱 봐도 함수인 양함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런 친구들은 대체로 지금까지 우리가 함수라고 말하는 것에는 위배됩니다. 뭐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우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이러한 친구들도 예를 들면 이만큼만 구간을 잘라서 나타내 본다면 여기서는 함수죠.
오른쪽에 있는 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이렇게 잘라서 일부분만 나타내면 걔는 함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그 자체의 식만 봤을 때는 함수가 아니지만 함수가 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관계식들을 우리는 앞으로 음함수라고 불러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루었던 원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합시다. 이 친구도 이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인 상태였잖아요.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함수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범위를 일정하게 정해줘. 예를 들면 y가 양수인 부분만 찾겠대. 이렇게 범위를 일정하게 정해주면 함수라고 나타낼 수가 있죠. y는 루트의 4 빼기 x제곱.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x와 y의 범위를 적당하게 정해주면 함수가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함수가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관계식을 뭐라고 할 거냐면 y를 x의 음함수다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implicit func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im 들어가면 약간 뭔가 내향적인 느낌이잖아요. imply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함수가 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관계식을 우리는 음함수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 자체로 이미 함수의 형태가 분명하게 나와 있을 때는 양함수다라고 부릅니다. 이럴 때는 영어로는 explici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x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 밖으로 나가는 형태죠. 그러니까 외향적으로 함수의 형태가 이미 딱 결정되어 있어. 따로 범위를 정해주지 않아도 그냥 정의역에서 다 함수 표현이야.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양함수라고 굳이 구분지어서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체로 봤을 때는 관계식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음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친구들에 대해서도 뭐가 궁금한 거냐면 dy dx가 똑같이 궁금해진 겁니다.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dy dx가 궁금해진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양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그렇게 깔끔하게 나타낼 수가 없어지는 상황도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잠깐 다뤘던 sin x 더하기 y 마이너스 코사인 xy 범위를 아무리 잘 정해준다 하더라도 이를 기반으로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dy dx를 구할 때는 조금 다른 방식을 써야 된다 라고 해서 음함수의 미분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음함수의 미분법은 조금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y를 x의 함수라고 생각하게 되고 각 항을 x에 대해서 미분할 때 dy dx가 달라붙게 됩니다. 조금 더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y가 포함된 항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y가 포함된 항을 미분하게 된다면 이때 dy dx가 곱하여지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요식 한번 다루어 볼까요? 이 식으로부터 dy dx를 구하라고 하면 너무 복잡하네요. 이 식 하지 맙시다. 처음 접하기엔 조금 어렵게 느껴지네요. 자, 저기 이 식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 이퀄 제로에서 dy dx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dy dx를 구하라 그러면 그냥 이 식의 양변을 x에 관하여 미분해 줍니다. x에 관하여 미분하면 x제곱은 2x가 되고요. 이 친구 y제곱으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냐면 y제곱을 x에 관하여 미분하게 되는 형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y에 관하여 미분을 해줍니다. 그럼 2y가 달라붙고요. 그 다음에 y를 x에 관하여 미분해 줍니다. 그러므로 dy dx가 달라붙는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dy dx를 마이너스 y분의 x구나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음함수의 미분법은 각각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y가 포함되어 있는 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통해서 y제곱을 먼저 y에 관하여 미분해서 쓰고 그 다음에 y를 x에 관해서 미분해야 한다라는 기호를 붙임으로 나타냅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풀어보고 일치정제해서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나 왜 이렇게 침이 튀겨? 감사합니다. 배고프네요. 자, 문제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6,1을 지난다고 했고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법선입니다.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이것과 수직인 직선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결국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6,2에서의 dy dx의 값입니다. 근데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x는 뭐다라고 y는 어떤 x에 관한 식이다라고 나타내기가 참 껄끄럽죠. 이러한 상황에 음함수의 미분법을 쓴다라는 겁니다. 양변을 x에 관하여 미분합시다. 미분을 해주면 2x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쓸게요. 2xy를 x에 관하여 미분, 그 다음에 2y의 제곱을 x에 관하여 미분하고 우변에 20은 0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는 뭐 쓸 거냐면요, 곱미분법이 들어갑니다. 왜 곱미분법이 들어가냐면 2x도 x에 대한 식이지만 y도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쪽은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 들어가겠죠. 음함수의 미분법 안에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2x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x부터 미분해서 2 쓰고 y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2x 그대로 있고 y를 x에 관하여 미분하니까 dy dx가 따라 붙습니다. 그 다음에 요식은 먼저 y에 관하여 미분해서 4y가 나오고 y를 x에 관하여 미분하시오 라는 기호가 살아남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dy dx는 어떻게 쓰일 거냐면 y 빼기 x 그 다음에 x 더하기 2, 잘못 썼네요. 바로 계산하려니까 잘 안 되불어. 자, 2x 빼기 2y 마이너스 2x의 dy dx 더하기 4y의 dy dx. 결과는 이렇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dy dx는 x 빼기 2y x 빼기 y의 형태로 나타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dy dx 언제 x가 6이고 y가 2일 때 대입을 해서 계산해보면 2고요. 4가 되니까 2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곡선이 어떻게 생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호로로로 이렇게 생겼을 건데 거기서부터 6,2라는 점을 뽑으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진짜로 구하고자 했던 법선, 접선과 수직인 직선은 6,2 지나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하므로 마이너스 2분의 1의 기울기를 가지게 되겠죠. y 빼기 2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빼기 6 다시 쓰면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3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시들을 자꾸 풀어보시면서 다양한 미분법에 익숙해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분법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얘네 다 방법입니다. 방법이니까 문제를 풀 때 얘네가 메인 DC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부터 무너지면 진짜 중요한 내용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멈춰버릴 수도 있거든요. 꼭 잘 공부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